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7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미중 협력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미중 경쟁의 시대로 이제 전환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속도라든가 뭐 일종의 그 범위 이런 것은 국면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 그렇게 장기적인 변화가 시작이 됐다라는 차원에서 한국 외교의 정말 전략적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 이익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바이든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일종의 그 이익 조화를 어떻게 잘 유지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게 한미 관계의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익 조화라는 것은 뭐 시대별로 많이 변화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북핵 문제라든가 또 한반도에서의 군비 경쟁이라든가 또 유엔사 문제라든가 주한미군의 역할과 기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익이 공통점도 있고 또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익의 조화라는 것은 결국 국익과 국익의 차이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차기 정부가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북 관계와 관련돼서는 이게 2017년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차이가 크다. 이렇게 강력한 제재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남북 관계의 그 자율적 공간은 지극히 이제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에서도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한국의 역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한국의 역할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종의 그 제재의 적용 과정에서의 유연성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에서의 그 제재 완화라는 이 수단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저는 한국이 이 복잡한 협상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국의 외교안보가 차기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는 그 과거하고 비교해 봐도 굉장히 복잡하고 또 구조적이고 정말 아주 중요한 전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역시 우리 국가 이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하는 거겠죠. 이게 이념이나 가치보다도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국익이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넓은 시각에서 좀 긴 호흡을 갖고 우리 국익이 무엇이냐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의가 돼야지 한미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또 한미 관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다양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해 낼 것인가 하는 것과도 관련되어 있고
한미 관계와 한중 관계 사이에 긴장의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도 결국 우리 국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익을 우선으로 해서 여러 가지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과거의 어떤 관성에 사로잡히지 않고 추구해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결국 그 외교안보의 정말 포괄안보 시대로 전환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공급망 위기라는 것은 이제 시작이고 굉장히 장기화되는 또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국내적으로 경제와 또 여러 가지 비전통적인 안보의 중요성도 기후변화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교안보의 영역과 기능, 그 과정에서의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 결정 구조도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경제안보라는 것은 경제와 외교, 또 국방과 뭐 남북관계,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을 유연하게 조율해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게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매우 우려할 만한 현상 중에 하나가 인식의 격차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 북한에 대한 혐오나 또 중국에 대한 혐오, 이게 정말 젊은 세대들은 이 개념이 아니고 정말 가치와 이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교안보 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여론의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은 좀 더 합리적인 좀 의견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세대와 세대 사이의 인식의 격차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 특히 이제 국내적으로 합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점점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또 초당적 협력이나 국내적 합의의 중요성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복잡해졌다고 하더라도 노력해야 된다. 차기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런 차이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합의를 모으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정치적인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동아시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북핵 문제나 또 한반도 정세나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는 뭐 국내 연구자들뿐만 아니고 해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정보도 좀 나누고 여러 그 토론의 기회들을 통해 갖고 인식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서로 확인을 하고 또 결국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 뭐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공감대가 이 한반도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의 좀 이 관심과 이 협력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